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주도 드디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전 파트에 대해서 이제 좀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전 파트가 일반적인 생물학 교재 기준에서는 보통 세포와 관련된 단원들이 끝나고 바로 유전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전 파트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물학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없어진 상태로 바로 좀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 이제 몇 가지 동안에 생물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도 많이 하셨고, 나는 이제 우리 생물체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크게 좀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혹시라도 독학을 좀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요, 하나 좀 권장을 드리자면은 수능이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들이 푸는 유전 문제들 있잖아요. 뭐 그거 푸는 게 엄청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거는 편입생물 시험 문제에 사실 매우 방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수능형 이런 뭐 여러분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출 문제집 같은 것으로는 유전 공부는 어지간해서는 좀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이제 내가 좀 하겠다라면은 개념형 문제들만 좀 이게 풀이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세포 분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놨었던 이런 세포들이 어떻게 분열을 해 주어 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세포 분열, 그 중에서도 이 세포가 분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유전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관련된 우리 용어들에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유전학 파트에서는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 중간에 유전자, DNA 등등등 뭐 이런 표현들 제가 정말 많이 쓰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라고 하는 거랑 DNA라고 하는 것이랑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여러 번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뭐 유전자를 뭐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어떻다라든지, 너는 뭐 DNA를 뭐 어떻게 받았길래 그러냐라든지, 저 사람은 뭔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다 몰빵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유전자와 DNA를 일상생활에서는 혼용하듯이 좀 쓰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물에서는 사실 그렇게 쓰면은 안 되긴 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유전자와 DNA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그림들 보시면 좀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이 그림 기준으로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사실 우리 생명체를 구성해주고 있는 다양한 이런 고분자들 중에서 헥산이라고 하는 거에 DNA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뭔가 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DNA라고 하는 이런 유전 물질의 이 구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유전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 그냥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 유전자가 좀 더 큰 단위입니까? 아니면 DNA가 좀 더 큰 단위입니까? 지금 현재 DNA가 조금 더 큰 단위죠. DNA라고 하는 구조 안에 유전자가 지금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단순한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요, 만약에 DNA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있으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DNA라고 불러주는데, 당연히 이게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 유전자 1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유전자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3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유전자가 그래서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DNA라고 하는 이런 존재 안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누가 좀 더 큰 단위인 거예요? DNA가 좀 더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유전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유전자와 DNA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건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져 있는 DNA 특정 영역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DNA는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우리가 어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키가 크다 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가 좋다 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뭐 피부톤이 밝다 라든지, 가질 거 다 가졌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DNA에서 뭔가 좀 이게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주는 것이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이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DNA에 현재 지금 저장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에서는요, DNA의 역할 중에 하나가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해 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DNA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DNA는요,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해 주고 있는 유전 물질로서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고분자라고 불러줬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합체, 폴리머의 역할을 좀 해주는데 보통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는 이런 단량체라고 하는 얘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좀 반복이 되어서 만들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라는 게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DNA라고 하는 얘들은 이런 식의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바로 다음 그림 좀 보시면요. 지금 이 DNA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긴감이 없지 않아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실 같은 걸로 이게 뜨개질이라고 하나요? 약간 좀 이게 우리가 바느질 같은 거 좀 해봤을 때 실들이 너무 이렇게 좀 쭉 이게 풀려져 있으면은 사실 보관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찾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실들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할 때 어디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좀 응축을 시켜준 다음에 어디다 좀 보관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DNA 유전자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쭉 이게 일렬로 되어져 있으면은 얘네들 보관했을 때 어디 좀 잃어버릴 확률도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DNA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뭐가 좀 보라색으로 나와져 있는 이런 공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놈 이거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공 모양 되어져 있는 놈. 이 색으로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공 모양으로 해서 지금 나와져 있는 놈 이거 하나 있을 텐데, 자, 이것을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이거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히스톤 단백질이 지금 이 DNA가 이렇게 쭉 있으면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자, 이렇게 어딘가에 있으면요. 이거 어딘가에 있으면은 이 DNA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뭔가 좀 구슬의 실을 뭔가 좀 꿰매져 있는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히스톤 단백질과 이 DNA라고 하는 뭔가 좀 실처럼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서로 꼬이고 모여서 응축이 돼요. 근데 이거 숫자 한번 좀 세보시자면요. 우리 지금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가 혹시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 언뜻 보면 4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건요 8개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가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톤 단백질 8개와 DNA가 이렇게 좀 합체가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히스톤 단백질 몇 개 있다고요? 8개가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 8개와 DNA가 뭔가 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어떤 이런 단위체 구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준 구조로서 얘네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DNA나 RNA라고 불리는 핵산의 기본 단위는 뭐였습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인산당 염기라고 하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DNA의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얘는요. 누구의 기본 단위가 된대요? 염색체라고 하는 얘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정말 좀 장난질 칠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를 불문하고 좀 자주 장난질 치는 문제입니다.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DNA와 같은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뉴클레오솜이나 뉴클레오타이드가 그게 그거 아닐까요? 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전에서는요. 이 용어 정리가 좀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비슷한 용어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염색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얘들이 엄청나게 이게 좀 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꼬이고 응축되고 모이면서 뭔가 우리한테 익숙한 X자 모양의 이런 물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과학을 한 번도 공부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한 번쯤에 이렇게 뭔가 X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유전물질 어쩌다 한 번쯤은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얘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유전 정보를 지금 이제 저장해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가 뭐 정자 또는 난자 같은 데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자손 같은 것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자손한테 전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해 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염색체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분열하는 세포에서 우리가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염색체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격의 존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는 염색사 또는 염색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이것은 우리가 크로마틴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제 뭐
계속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긴장하면서 살긴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사실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살기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집에 가시면요, 이제 바깥에서 행동하시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르게 편안하게 좀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죠? 밖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좀 편하게 밖에서는 우리가 좀 편하게 못 하더라도 집에서는 우리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